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시험 공부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것을 이제 맥을 짚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어떤 문제집보다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분석을 하는 게 점수를 올리는데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공부를 하실 때 딱 그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 수준까지만 딱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문제는 조금 깊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한두 개를 더 보태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기본서 강의라든지 핵심 요약 강의라든지 그런데 보면 여기 기출 문제에 없는 내용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심화돼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개 더 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 그 422페이지에 기출 경향 분석을 해놨는데 뭐 그런 부분 위주로 나온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하되 조금 더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그 423페이지 보시면 오답률 상위 분석 문제, 상위 문제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틀린 거라는 이야기인데, 자 보시면 우리나라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 그 뭐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졸업한 지 오래되셔서 다 잊어버리셔서 그러지. 자, 1항 시행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그 법원을 할 때 성문법원, 불문법원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뭐 차후에 계속 연결이 되니까 아예 그냥 보면서 이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보시면 일단 법원이라는 게 있죠. 법의 존재 형식, 자, 그래서 법이 문서로 되어 있느냐 또는 문서로 안 돼 있는데도 그냥 관습적으로 다 누구나 오랫동안 장시간 역사를 통해 가지고 형성된 그런 그 룰이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불문법원이다. 그래서 문서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문법원은. 그 다음에 불문법원은 문서 형태로 안 돼 있어요. 그래도 다 오랫동안 관습을 통해서 쭉 유지해 오다 보니까 다 안다. 우리는 성문법 국가지요. 성문법 국가 여기에 속합니다. 영미가 이제 영국, 미국이 불문법 계통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성문법이라 해가지고 관습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충적으로 관습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문법 국가는 성문법원이 1차적이겠지만 모든 내용을 싹 다 법률에 적을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빠진 내용들은 관습이나 뭐 조리 이런 걸 통해서 보충적으로 해결합니다. 즉 불문법원을 보충 해결합니다. 불문법원 같은 경우는 불문법 1차적인 법원이겠지만 역시 여기도 성문으로 된 조문들이 있습니다. 법들이. 그런데 미국 그러면 불문법 국가지만 미국의 수정헌법이라는 명문으로 된 헌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 성문이면 무조건 관습은 하나도 불문은 하나도 인정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보충을 합니다. 자, 성문법원도 다시 그 국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이 있죠. 국제법규. 자, 그래서 국내법, 그 다음에 국제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그 조약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법을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국내법이 제일 이제 위가 헌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고 그 다음에 명령이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명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대상이지만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법규범입니다. 자, 헌법은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개정을 하는데 국민 투표로 개정을 합니다. 국민 투표로 개정을 합니다. 이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죠. 국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나 행정부가 즉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안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로 가서 의결을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정부에 이송을 하면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1항 지문이 시행령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에 보시면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 시행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그럽니다. 왜? 대통령이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행규칙, 요거는 총리령도 있고 부령도 있습니다. 장관이 만드는 거죠. 장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그럼 대통령이 만드니까 대통령령, 시행규칙 그러면 총리,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드는 거니까 부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식 절차, 국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거치는 것이고, 요거는 행정기관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규범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라면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 안에 보면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요게 나와요. 자, 행정명령은 다른 말로 이제 행정규칙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명령에 보시면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이 있는데 그거를 법리적으로 보면 효력이 틀려요. 효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어. 법규명령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민한테 효력이 있어요. 양쪽에 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주체, 즉 행정기관, 공무원들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행정기관만 지키는 그런 효력을 대내적 효력이라 그러고, 국민, 바깥쪽에 행정기관 바깥쪽에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이걸 대외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효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국민한테 효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이제 효력을 미치면 이거는 법규범이죠. 법규범. 근데 이거는 법규범이라 안 봐요. 일반적 견해가. 왜? 이거는 행정기관 내부에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룰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행정기관 내부에만 적용돼요. 내부만 적용이 됩니다. 행정기관 내부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컨대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규라든지 무슨 예규라든지 또 무슨 부에, 보건복지부에 뭐 어떤 지침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고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나눠요. 자치법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조례하고 규칙 이렇게 나뉩니다. 조례와 규칙.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이고, 규칙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자기의 그 업무 권한에 기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자기 고유한 독자적 권한에 기해서 지자체장이 만든다고. 이건 지방의회입니다. 그래서 조례, 이거 시험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자체장,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이런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규와 관련해 가지고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그 조약. 그래서 이건 FM 정식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조약입니다. 국가 간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승인된 국제법규.
요거는 굳이 국가 간에 어떤 조약이 없다 하더라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은 그런 내용이에요. 집단 학살 금지라든지 그런 거요. 그다음에 뭐 여성의 지위에 대한 어떤 보장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국제적으로 그 뭐 열악한 그런 여성의 지위를 가진 이슬람 계통 이슬람 국가에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뭐 체결 공포 필요 없어요. 그냥 적용되는 겁니다. 예컨대 뭐 국가 간에 뭐 그런 조약 같은 거 대표적인 예로 비자 협정 요새 많이 맺죠. 그래서 비자 협정 맺으면 쭉 뭐 그냥 되는 것이고 왔다 갔다 비자 발급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러죠. 아무튼 국제법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성문법원입니다. 불문법원 같은 경우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조리 이렇게 합니다. 자연의 이치, 사물의 이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문법 국가는요, 요게 1차적 법원이고 판단에 필요하고 여기 규정이 없으면 요 관습법에 의해서 해결하고 안 되면 조리에 의해서 해결하고 이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습법도 우리나라에서 그 법원성 인정합니다. 조리도 우리나라에서 법원성 인정하죠. 판례법은 우리나라는 법원성을 인정 안 합니다. 법원 안 해요. 단지 이제 선례 구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어떤 판결이 있었으면 거기에 이제 상위 판결이 있으면 거기 구속된다는 그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 구속성의 원칙은요, 판례법의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적어놓고, 자, 1항에 그래서 1항은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시행령이니까 여기 있는 것이고, 뭐 요 뼈대만 알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뼈대만 알면. 그래서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만듭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다. 뭐 국회 동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법률로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막 시대가 휙휙 변하는데 그래서 행정기관이 자기 원안에 기해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2항에 보시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법률이죠. 법률은 꼭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자, 그래서 법률은 제가 이게 지금 국회 그 제안을 자, 법률안 제안은 요거 그 국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법률안 제안은 앞으로 뒤에도 이게 계속 문제 나오는데 이제 안 쓰겠습니다. 법률안 제안은 국회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정부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국회. 우리 3권이 분립되어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국회도 만들 수 있고 정부도 만들 수 있다. 자, 제안을 하면 이걸 이제 법을 읽어보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최종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지.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좀 더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지식 있는 국회의원들 나누죠. 그래서 여러 분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률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율사 출신들이.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기서 그 의결을 합니다. 반드시 이 절차 거치는 겁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얘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정부에 이송합니다. 정부에 보낸다 이 말이죠.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정부 이송하는데 요 15일 내에 대통령령 만들 때랑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대통령이 뭐 결정할 때는 항상 장관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일반 절차입니다. 일반 절차.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요.